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음, 팀메이트들이랑 다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팅 내용을 또 미국에서 라이언 사장님이 아파가지고 그분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간 새롭게 프레지던트 된 그분 이름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분이 한국에 크리스랑 같이 와서 그 내용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티메이트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냐, 뭘 얘기하려는 것 같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은 도대체 회사가 뭐 때문에 저렇게 계속 팀메이트 미팅도 하고 본사에서도 오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그동안에 이제 느끼고 온 거, 또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거,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저의 견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공유하려고, 좀 보자고 했어요. 물론 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어, 다음번 미팅에 안 오면 되겠죠? 그치? 괜찮아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면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지극히 숙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지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변 라이브에 쓰는 방장들한테도 좀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제 제 파트너분들, 리더분들도 참여해야 되지만 이게 전체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게 서로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대표 리더분들이랑 그다음에 방장 분들이랑 같이 와서 같은 방향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대표 리더분들이랑 우리 라이브 센터의 방장분들이랑 같이 초대했어요. 제목은 제가 변화에 대한 관점 공유라고 해놨어요. 그 변화에 대한 관점 공유.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이거 왜 이래? 결론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피봇을 하는 현재 이유. 제가 이제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드릴 거예요. 두 가지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의 탑리더가 여러분들의 운영진과 같이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서로 브레인스토밍한 전략 또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모임 세컨 라운드 할 때는 4월 달에 저희가 두바이 트립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음, 오프라인으로 좀 모일게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아직 시간이 뭐 한 20 며칠 남았으니까 계속 머릿속에 제가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 생각 근육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근육이 있으면 통찰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한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컨 라운드 할 때는 제가 드린 두 가지의 과제를 여러분들의 탑리더의 운영진들이 서로 브레인스토밍한 결과치를 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서로 같이 또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두바이 트립 갔다 온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피보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이 있겠죠. 이 피봇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는 사업 방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이걸 피봇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전환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겠냐?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추기 위한 어떤 체질이 필요하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네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야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제가 던져드리는 질문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 그룹 미팅을 진행할 겁니다. 그 그룹 미팅에서 BR 숫자 이상의 BR이 아닌, BR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BR 숫자보다 많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룹 미팅은 어, 거의 대부분 BR들이 참여합니다. BR 이상들이. BR, 뭐 EVP, SVP, 뭐 다이아몬드, 브루다이아몬드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죠.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면 그룹 미팅에서 BR 숫자 이상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숫자를 참여하는 미팅. 즉 BR이 아닌 BR이 되기 전 그걸 저는 그냥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라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R이 아닌 사람, BR이 아직 안 된 사람의 그룹 미팅 참여하는 숫자가 BR보다 많으려면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겠는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그럼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룹 미팅에는 거의 대부분 BR 이상도 100% 참여 안 하는 미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BR 이상들이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참여 안 하는 BR을 어떻게 참여? 곧 서서히 없어질 BR인데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여 안 할 사람들을 참여하려고 시키지 말고 아직은 BR이 안 됐지만 이제부터 제가 자꾸 얘기할 어필리에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금 어필리에이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어필리에이터의 앞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커미션을 받는 회원, 커미션을 받는 어필리에이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입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룹 미팅에서 지금 현재는 BR 이상들도 다 참여하지 않고 BR 이상들만 참여하는, 즉 사업자들만 참여하는 그룹 미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미팅에 그 숫자 이상만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R 이상의 사업자가 본인 서클 내 10명 이상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숫자 매니지먼트를 위한 전략은 이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BR 이상의 사업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자의 서클 내 과연 페이드 어필리에이터가 몇 명 있나를 지금 한번 관리 한번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이걸 딱 봐보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봐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회원은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애용자들은 많고 멤버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근데 페이드 어필리에이터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페이드 어필리에이터가 되려면 내가 멤버로 누군가를 등록시키고 그 멤버의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내가 커미션을 받잖아요. 이렇게 페이드 어필리에이터, 즉 제가 이제 앞으로 어필리에이터 하면 그냥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라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대부분 멤버 같은 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1년여 전에
멤버랑 어필리에이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으로 이제는 등록할 때 의도적으로라도 멤버로 등록시키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미리 드린 건데, 어쨌든 어필리에이터 하면 앞에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그런 개념으로 들으시면 아마 회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누구나 다 가입시켰잖아요. 가입시키는 회원이 어필리에이터거든. 근데 회사가 얘기하는 어필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즉 커미션을 받는 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미션을 받는 회원이 되려면 그 사람이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투잡자가 됐건 N잡자가 됐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I 이상의 사업자가 서클 내 10명 이상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숫자 매니지먼트를 위한 여러분들의 전략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 두 번째 모임, 즉 두바이 트립을 다녀온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 어, 여러 리더들 앞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왜 이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두 가지 과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면 간단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봐볼까요? 1분 20초,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볼게요. 올해 69살인 백남영 씨가 개인 내도 소득 대체율은 30%를 조금 넘는 들리죠?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좀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시대에 급속한 고령화로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교육, 재고용 프로그램 확대로 안정적인 임금 근로로의 유도를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젠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노인들이 20대 청년보다 더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달만 딱 떼놓고 봤더니 60대 이상의 구직 건수 이 데이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올 2월 15일자 뉴스거든요. 2024년. 60대 이상의 구직자가 14만 명 가까워요. 근데 20대의 구직자가 11만 명대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60대 이상의 구직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이 구직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20, 30대 뭐 MZ 세대 뭐 이렇게만 우리가 시장을 좁게 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A 무슨 회사도요. 그 회사가 왜 성공했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니어 시장을 그 마케팅 회사가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1조가 넘잖아요. 우리랑 비교해서 우리 몇 배입니까? 매출이. 시니어 시장을 잡았다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시니어 말고 자꾸 MZ세대, MZ세대 얘기하는데 그 연령을 나누면 안 됩니다. 구직의 비율이 훨씬 더 60대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의 대상을 우리가 선별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N잡,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직업자를 자꾸 선택해야지 세대를 구별하면 안 돼요. 어찌됐건 시장 경제 환경이 고령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N잡, 이거는 얼마 전에 중앙일보 뉴스입니다. 이것도 2024년도 2월 24일 날 나와 있는 중앙일보자 뉴스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세대를 불문하고 86%에서 90%대의 N잡에 대한 경험, N잡 실제로 하고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본 경험들이 벌써 89%, 86%, 90%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 부분이에요. 이 물가예요, 물가.
저희가 지금 이 비즈니스 변화를 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물가라고 봐요. 이 이 사회가 구조화되면서 이제는 지금 같은 물가로는 우리가 엔잡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에 제가 옛날에 해외여행 다닐 때, 아, 이 선진국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는 그때 보면서 되게 좀, 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되게 고단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선진국이면 되게 잘 사는 거 여유롭고 푸른 잔디에 벤치에 앉아서 뭐 이렇게 휴일을 즐기고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녀본 선진국들은 다 어땠냐면 되게 고단하게 살았어요. 은행을 다니고 은행 끝나면 투잡을 뒤에 해야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부분이었어요.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고단하게 살더라고. 여러 개의 일을 해야 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럼 물가가 그렇게 그 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물가가 그렇게 높았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이 물가 아실 거예요. 야, 지금 봉급으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 물가에 살려면 어, 중소기업 다녀도요. 혼자 일해가지고는 절대로 애들 교육하고 못 삽니다. 진짜 먹고만 살아야 돼요. 진짜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업을 그냥 당장 오자마자 전업해라?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물가에는. 그래서 이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 물가가 이렇기 때문에 엔잡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에, 잡아야 돼.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그 중에서도 뉴스킨 마케팅. 어찌됐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네트를 확장해야 되는 거죠. 뉴스킨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뉴스킨은 마찬가지입니다. 네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다양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요. 다 다릅니다. 어,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너리나 유니레벨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작은 그 매출을 통해서 그런 그 방법으로 바이너리나 유니레벨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서 네트를 확장하려고 할 거고 아메이 같은 건 아메이식대로 할 거고 우리 누스킨은 누스킨의 방법대로 그 6대 브레이크웨이 보너스 그 틀 안에서 우리 여지까지 네트를 확장해 왔어요. 그 이 네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트를 확장하는 방법도 변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도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강점도 다양하고 약점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 제가 이 보상에 관련된 거로만 좀 지금 변화해야 되는 거 한 부분만 좀 한번 봐볼게요. 우리의 강점은요. 어떤 회사도 갖고 있지 않은 강력한 6대 브레이커웨이 보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떤 회사도 갖고 있지 않은 진짜 강력한 6대 보상, 브레이크웨이 보너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스키는 데몬 가방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이 데몬 가방이라고 하는 어, 문화를 이미 누스킨 코리아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고 있어요. 제품이 그 소비자 내에서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데몬 가방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실제 고객이 우리 누스킨에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만두면
그 제품의 소비도 끊어지는 일반 다른 네트워크와 달리 누스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네트워크 회사 중에 누스킨이라는 회사는 그 제품이 시장에서 계속 들어가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누스킨의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즉 재구매가 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 누스킨에는 누적이 되는 이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30년이 가까이 되면서 96년 누스킨 코리아가 오픈하고 30년 가까이 되면서 오래 사업한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오래 사업한 리더 중에서 소위 얘기한 은퇴한 리더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은퇴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 비슷하게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조직이나 커미션에 큰 변화가 없이 은퇴돼 있어요. 이런 누스킨의 이 특징은 딴 회사에서는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다른 마케팅의 리더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 누스킨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노동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누스킨은 다들 은퇴한 리더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아예 은퇴했어. 아예 안 나가. 그렇다고 제 수입이 떨어지거나 제 조직이 막 우수수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거야.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스킨은 그러지 않아. 이게 누스킨의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의 리더 중에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됐건 뭐 스폰서가 됐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도 나 정도면 저 정도 받으면 더 일할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받고 그냥 만족한 사람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누스킨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자, 이제 강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이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돈의 크기에 대한 수용력이 많이 떨어져요. 다시 얘기해서 다양한 돈의 크기를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브레이크웨이 보너스와 성공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6대 보상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EBP가 안 되고 EBA가 안 되고 팀밀레트가 안 되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돈의 크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좀 약간 이게 벽이 떨어지는 말이긴 하지만 잔잔바리 수용력이 떨어져요. 이 잔잔바리라고 이게 너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말을 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자들 아니면 그냥 소비자인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 잔잔바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룹 미팅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하를 유지하다가 떨어져. 그러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룹 미팅에 나와라도 안 해. 그냥 비하해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스폰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제 드랍됐으니까 이제 안 해. 그냥 소비만 할래. 그런 중간 정도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용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앞으로 시대에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금처럼 몇 년을 해와도 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가 저의 생각이에요. 즉, 이런 변화를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이거 수용하기 어려워요. 제일 많이 했잖아요, 사업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잔잔바리를 수용 못하는 이 답으로 가야 된다. 팀멜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사업자 돼야 된다. 이런 걸로만 제가 30년 가까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변하자고 하고 있잖아. 가장 변화하기가 어려운 저도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그만큼 사회 경제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A, A사를 우리는 멘토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의 선배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A사 같은 경우만 해도 돈에 대한 수용력이 되게 큽니다. 돈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되게 커요. 3%, 6%, 뭐 8, 9% 이런 다양한 돈의 규모를 다 인정하고 수용을 해요. 그걸 우리가 하지 못, 그거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누스킨만의 비즈니스를 새로운 누스킨답게 지금의 누스킨답게는 지금의 강점이에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사회 변화에 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변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단어, 즉 거기 괄호가 있죠.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을 확장하고 수용하는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게 누스킨의 미래의 방향성이에요. 비즈니스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피봇이 돼야 돼요. 이렇게 피봇이 안 되면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해왔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해도 TR 미도 들어오고 웰스파 아이오도 들어오고 1년에 큰 굿즈에 프라닥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무슨 프로모션을 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시대와 경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인 거예요. 그게 저는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박형근 사장님 와 있나 모르겠네. 들어와 있나? 제 파트너 중에, 제 3대 파트너 중에 박형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케이스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박형근 사장이 한참 열심히, 박형근 사장 음소거 좀 해줘 봐봐. 음소거 해지 좀. 이 친구가 드림 캠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 BR이 20명이 있는데 20명이 있는데 랠리는 50명이 가요. 예전에 한참 비즈니스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잘 나갈 때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자랑 삼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졌어. 근데 20명의 BR이 있는데 50명이 그룹 미팅에 참여하고 50명이 랠리를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변화돼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박형근 사장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BR이 아닌 나머지 30명 있잖아요. 20명은 BR인데 30명은 BR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 3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페이드 어필리에이트였다면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커미션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매출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크루팅만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만 해가지고 계속 너도 BR이 돼야 된다. BR이 아니면은 응? 떨어져 나가고 그 비전이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키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페이드 어필리에이트였던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그 박형근 사장이 이렇게 지금 생각처럼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를 그 30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아마 추가적 비하를 만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강점 있잖아요. 6대 보상, 우리 사업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6대 보상의 사업에 대한 비전으로 리크루팅을 한 거야. 여기서 뭘 전환을 못 한 거예요? 페이드 어플리에이터로서의 전환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사업자 아니면 그냥 소비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 거기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앞으로 변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리크루팅하고 강력한 보상, 6대 보상을 통해서 데몬 가방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BR 아니면 그냥 드랍되는 게 아니고 BR들이 키핑할 수 있는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들을 많이 내가 키핑하고 있어야겠다.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들,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랠리를 한다. 그러면 아까 박형원 리더처럼 지금부터는 BR이 10명이 간다면 BR이 아직 안 된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들이 20명, 15명이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물론 지금 어렵겠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던져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상으로 어려워하는 것들이 제가 눈에 보여요. 읽어볼까요? 지금 사업자들이 예전 사업자가 같지가 않다. 그런 사업자들이 예전 사업자 같지가 않다. 6대 보상이 아닌 자그마한 보상 설명하려니까 기운이 안 난다. 잔잔바리 리크루팅은 힘들다. 마인드 없는 사업자 꼴을 보기는 어렵다. 이 사업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진행이 답답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그 예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수용력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BR에서 떨어지면 바로 그냥 그룹 미팅 안 나오는 사람이 됐지만 앞으로는 어, 이런 게 돼야죠. 다음 달에는 내가 LOI 넣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000포인트를 해서 LOI를 제출하는 것이 다음 달 저의 목표입니다. 그룹 미팅에 와서 그런 발표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자의 변화로 반드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은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상 보면 6대 보상이 아닌 자그마한 사업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에너지가 더 강해야 됩니다. 왜? 리크루팅은요, 300포인트 하는 사람이나 500포인트 하는 사람이나 2000포인트나 3000포인트 하는 사람이나 리크루팅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500포인트 한다고 리크루팅 하기 더 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런 그 뭐예요?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를 우리가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봐보세요. 이 자석을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붙여야 돼요. 이 자석 센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붙죠. 가까이 붙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센 자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위에서도 이렇게 붙어요. 왜요? 더 강한 자석. 옆에 갖다 대기만 해도 붙죠. 더 넓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이요. 예전에 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여러분들이 크게 해야 됩니다. 왜? 페이드 어플레이트를 수용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A사를 멘토링 하자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커미션을 많이 못 받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훨씬 못 받아요. 근데 그들은
연매출 1조가 넘고 되게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들은 3%짜리도, 그러니까 커미션의 3%, 그러니까 3%, 뭐 6% 이런 게 있잖아요. 3%들도 그런 미팅에 나옵니다. 그럼 그들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자석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야 그들을 키핑할 수 있습니다. 꿈과 목표, 이거 어디서 더 강조합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꿈이나 목표를 어디서, 어느 조직에서 더 많이 강조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멘토링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나 사회 환경에 우리가 같은 결과를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예산 극복사항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은 지금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를 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돈의 크기를,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돈의 크기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변화해야 될 체질이에요. 답답하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사업자들만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들에서 떨어지면 새로운 사람 리크루팅 해가지고 바로 BR 진행시키고 했잖아요. 그것을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박형근 리더가 BR은 20명이지만 미팅에 오는 사람이 50명, 그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를 그렇게 만들지. 지금부터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내 BR에 그런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를 10명 만들었다. 그럼 뭡니까? 내 GV가 LOI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만 GV, 5천 GV, 만 GV를 내가 하는 BR이 돼 있는 거고 또 그중에 한두 명은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자기 밑에 또 그런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BR을 진행하고 LOI를 진행하고 BR이 되고 또 그 밑에 BR 밑에 그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들이 또 그룹 미팅에 참여하고 그런 돈의 크기와 속도의 차이를 수용할 줄 알고 다양한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들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더 강한 에너지를 뿜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사에서 미팅할 때 이 장표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딱 하나 제가 여러 개의 장표가 있던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이렇게 써 있고 How do we help people make $100 in their first month?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 그들의 첫 번째 달에 어떻게 하면 100불 이상의 커미션을 받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사업 시작해. 이 사람이 첫 달에 어떻게 100불의 커미션을 받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부터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페이드 어필리에이터예요. 커미션을 받는 어필리에이터.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리크루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리크루팅 해야 됩니까? 지금보다는 더 강력하게 리크루팅 해야 됩니다. 6대 보상을 더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강점이기 때문에. 3대, 4대, 5대, 6대까지 받으면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첫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첫 달에 어떻게 하면 20만 원부터 받는 커미션 20만 원 받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근데 첫 달에 20만 원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달에 10만 원 받는 것부터 노력하든. 6대 보상을 설명하고 가장 강력한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거대하게 설명해야죠. 더 크게. 더 많은 에너지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 랑연 라이브 성의도 기억나십니까? 당신에 대한 나의 계획은. 6대 보상 다 설명하고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죠. 근데 이렇게 큰 비즈니스이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계획은 이겁니다. 첫 달 이렇게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달 20만 원만 커미션 받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수용해 가야 됩니다. 당장 사업자가 된다라기보다도 첫 달 20만 원 받는 것부터, 첫 달 10만 원 받는 것부터 만들어서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멤버를 만들고 그 멤버 중에서 같이 리크루팅해서 그 사람 밑에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를 또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용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준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표됐죠? 그 무슨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왜 인센티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숫자나 퍼센테이지는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마음에 든다, 이건 안 든다. 이거 갖고 뭐 3만 원 벌려고 해서 합한 이게 3만 원 더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잠깐 그렇게 나오는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이거에 그게 뭐 옳다, 그게 뭐 올바른 프로모션이다. 이런 거는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게 나오면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숫자가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인센티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 3만 원 벌려고 누가 이 사업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숫자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인센티브 프로모션에 집중하자는 얘기, 제가 인센티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무슨 마루타예요? 2달 해보고 안 하다가 또 4달짜리 이거 하고 있게? 그런 거 지금 회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다 보면 회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인센티브나 이런 뭐 보상이나 이런 걸 낼 거예요. 그렇게 조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3만 원 벌려고 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250포인트 하면 3만 원보다 그러려고 해서 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6대 브레이크웨이 보너스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다만 시작할 때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달 시작은 10만 원부터 어떻게 하면 20만 원밖에 받을까? 그걸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의 커미션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수용하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는 뭐 퍼센테이지, 인센티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방향성에 집중하세요. 그 방향성에 나오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그 방향성에 맞추는 걸 거예요. 앞으로 보나마나 어떤 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게 다 이 방향성에 맞춰 나오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는 브레이크웨이 보너스를 받는 6대 보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는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바이 갔다 와서 세컨 라운드 제 예상 날짜는 4월 25일 날 오프라인으로 모일게요. 이날 좀 빼놔주세요. 어, 첫 번째, 그룹 미팅에서 BR 숫자 이상의 페이드 어플리에이트 숫자를 참여하는 미팅이 되기 위한 방법. 아까 박형근 사장 얘기를 했듯이 나는 BR은 20명인데 그룹 미팅 50명에 나오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렇죠? 블루 다이아몬드 됐으면 무조건 환영해줘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불 받았어. 보통 환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 미팅에서. 네. 자, 두 번째. BR 이상 사업자가 서클 내 10명 이상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터 숫자 매집, 즉, 내 서클 내에 10명 이상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를 각각 BR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겠냐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오십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까 그 질문 있었죠? 이 질문. How do you help people make $100 in their first month? 첫 달에. 그들의 첫 달에 어떻게 하면 100불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그 날에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팀에 들어오는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조직, 이 진짜 이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조직은 천년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커미션을 10만 원 받건 20만 원을 받건 그들도 스스로 여기 와서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룹 미팅에 참여하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런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우리 조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한 내용들을 4월 25일 오프라인으로 제가 라이브 센터에서 모일 테니까,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모여주시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으로 가장 가기 어려운 사람이 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사업자 이상도 싫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30년을 일해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저도 리더질을 하려면 이 방향으로 변화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변화해서 같이 누스킨이 한 팀, 원팀으로 돼서 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들 모두가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만드는 그런 조직이 되면 우린 지금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강점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강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이거 진짜 이거 알아야 되는데 진짜요. 그 일반 뭐 이런 이 먼저 한 사람들이 다 먼저 나가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마케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누적되고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계속 쌓여지는 마케팅은요, 진짜 누스킨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누스킨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세게 해야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높은 비전을 얘기해야지. 지금까지 6대 보상 설명 안 한 사람들은 6대 보상 더 설명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